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이 하마스의 기습적인 로켓 공격은 이스라엘의 진주만 공격 그리고 9.11 사태 정도의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 특히 수천 발에 달하는 하마스의 로켓 미사일이 한꺼번에 융단 폭격을 가하면서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 아이언돔이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수교를 추진해 왔었는데 이번 사태로 사우디가 발을 뺄 것으로 보여 중동 구상 전체가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하마스의 로켓 공격은 이스라엘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안긴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뭐 CNN이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도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하마스가 뭐 수백 발, 수천 발을 계속 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상시 분쟁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국민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아이언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번 하마스 공격으로 아이언돔 시스템이 사실상 지금 무력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주말에 하마스의 수천 발의 로켓이 이스라엘을 덮쳤고 지금도 계속 텔아비브 이스라엘 수도를 덮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 상당한 충격 속에 아이언돔 시스템 보안에 나서고 있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지금 뭐 하마스의 로켓 공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아이언돔 시스템은 어떤 거예요? 네, 이 아이언돔이라는 거는 그 방어 요격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로켓이나 미사일이 날아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요격 미사일로 쏘아 올려서 하늘에서 격추시키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사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 사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 사드 같은 게 이스라엘의 이 아이언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리 모바일 올 웨더 에어 디펜스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천후 이동식 방공 시스템. 이스라엘판 사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을 믿고 그동안 뭐 자살폭탄 테러라든가 이런 작은 규모의 테러는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이런 뭐 수천 발의 로켓이 날라온 이런 공격은 절대로 자기들이 당할 리가 없다고 아주 자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완전히 깨진 셈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난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언돔이 이제 미사일에 하늘에서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격추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어막이에요. 그런 방어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드랑 비슷한데 레이더가 있고 첨단 추적 기술이 있고 미사일 방어 포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사드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날아오는 로켓이나 박격포, 궤도 등을 추적하는 시스템이고요. 당초 알려진 것에 따르면 90% 정도의 90% 이상의 요격을 자랑하는 방공방어 장치입니다. 다만 이게 비싸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비싸겠죠. 여러 가지 그런 기술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요격 미사일을 날릴 때마다 10만 달러씩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국이 그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드를 도입했는데 사드 도입하기 전에 한국이 도입을 검토했던 게 바로 이 아이언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시스템을 도입할까 이렇게 막 검토하다가 결국 그 미국의 사드를 도입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 그만큼 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사드와 비견될 만큼의 굉장히 그 우수한 방공 요격 시스템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뭐 하마스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뭐 허점이 뚫린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얘기는 이스라엘 아이언돔 방어 시스템이 결국은 하마스의 로켓 공격 때문에 구멍이 뚫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영국 가디언지나 인도의 힌두스탄 타임스 같은 데가 보도한 걸 보면 지금 수천 발의 로켓포가 집중적으로 퍼부어졌고요. 지난 주말 공격 때. 그 하마스 쪽은 한 5천 발 정도를 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2,200여 발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5,000발이든 2,200발이든 뚫린 건 뚫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반박한다고 하면서 내놓은 수치가 2,200발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을 100% 믿어도 2,200발이 지금 쏟아진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말을 우리가 100% 믿어줘도 2,200발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날아간 거니까 이거 자체만 봐도 지난 15년 동안요 5,000발의 로켓을 미사일을 쏘았대요. 그런데 이번에 5,000발을 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언돔의 요격률이 90% 이상이라고 하는데 90%가 요격됐다 치더라도 실제로 뭐 영상 보면 많이 요격되는 게 나오긴 합니다. 90%가 요격됐다 치더라도 하마스 측이 맞다면 5,000발 중에 90%면 10%는
땅으로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5,000발 중에 500여 발이 명중했다는 얘기고요. 실제 요격률이 근데 90%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격됐고 요격되지 않은 미사일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고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마구 퍼부어대면 이런 요격 시스템이 의미가 없다는 걸 이번에 우리가 확인이 됐고요. 아마 사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드도 우리가 사드를 도입해야 안전하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공격하는 거 보면 사드 있어봐야 큰 소용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대단한 하마스의 이번 공격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우산 하나로 그걸 못 막잖아요. 못 막은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보면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전혀 예측하지 네. 못했던 그러한 그렇죠. 상황이었고 완전 맞아요. 기습이었어요. 네. 그 이스라엘이 그 세계적인 정보기관을 갖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그 정보기관 수준이 세계적인데 모사드, 신베트. 모사드는 해외 첩보, 신베트는 국내 첩보.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모사드가 CIA이고 신베트가 FBI인데 이런 정보기관들을 두고 있는데 이런 정보기관들이 전혀 사전에 파악을 못했고요. 로켓포 공격은 물론이고 전동 패러글라이딩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로켓 공격과 더불어서 하마스 전사들이 직접 이스라엘로 침투해 들어가서 이 공격을 했잖아요. 전동 패러글라이딩 이 좌석과 모터가 있고 파라포일 그 낙하산 같은 풍선같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런 걸 다 메고서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로 침투해 들어왔는데 이것도 전혀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로켓포를 날려서 이스라엘을 깜짝 놀래키고 그 사이에 하마스 전사들이 이 패러글라이딩 전동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에 침투해서 이스라엘과 이제 전투를 벌이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걸 전혀 예측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네. 예, 지금 더욱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뭐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측이나 미국이나 정보기관들이 전혀 몰랐다라고 또 예. 인정도 했죠. 인정을 했어요. 조나단 컬리커스 전 이스라엘 방위군 국제 담당 대변인이 하마스 로켓 공격 후에 CNN과 인터뷰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방위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의미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이스라엘 정부가 필요한 방어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인정했고 그 에프라임 할레비 이 사람은 전 모사드 국장입니다. 역시 CNN과 인터뷰했는데 하마스 공격이 평소 우리가 예상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상했던 수준을 뛰어넘었다. 정말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런 정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로켓을 보유한 것 자체를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천여 발, 뭐 이스라엘 발표대로 해도 2,000발 이상을 지금 쏘아 올렸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계속 또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보유한 걸 전혀 몰랐다는 얘기고 이걸 몰랐던 거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 이스라엘 주변을 다 통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부품들이 다 해상을 통해서 밀수돼 가지고 가자 지구에 들어와서 조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조립한 양이 지금 수천 발 이상의 로켓을 조립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기민하고 착실하게 이걸 준비해 왔는지 알 수가 있고 이걸 전혀 몰랐던 거죠. 모사드. 그 CIA도 미국의 CIA도 전혀 몰랐다고 그래요.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과 패러글라이딩 침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생각은 이런 걸 준비하려면 최소한 수년은 걸렸을 텐데 수년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이 깜깜하게 전혀 몰랐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다. 하마스가 미국과 이스라엘 상대로 이렇게 잘 싸울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정말 엄청난 충격을 지금 서방 세계에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충격은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받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더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예, 들기도 맞습니다. 해요. 뭐 조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충격받았고요. 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입장 발표 못할 정도였어요. 근데 뭐 어제 오후에 보니까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뒤늦게 입장 발표했는데 아무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정력을 쏟아 추진해 온 게 중동 정책,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의 맹주인 그 사우디의 국교를 수립하게 되면 중동 문제가 아주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이걸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업적으로 내세우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아이맥 구상입니다. IMEC, 아이맥 구상인데 이게 현실화되기 직전까지 온 상황에서 하마스 공격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물거품이 될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아이맥 구상이라는 게 네. 어떤 계획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과 이제 사우디의 수교인데 이게 포함된 아주 큰 그림이에요. 조 바이든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상했는데 핵심은 대중국 견제입니다. 중국을 주적으로 규정해놓고 중국을 전 세계에서 포위하는 작전이 아이맥 구상인데 아이맥이 뭐냐 하면 약자예요. 인디아, 미들이스트, 유럽 커리더 이 약자가 아이맥, IMEC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와 중동
유럽을 연결해서 커리더 방어망을 형성하는 거 이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에요. 그럼 뭐에 대한 방어망이냐?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을 포위하는 거죠. 동쪽은 한국과 일본이 있잖아요. 한국과 일본이 있으니까 거기다 대만도 있고 한국, 일본, 대만은 묶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고 남쪽과 서쪽을 이렇게 아이맥으로 묶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중국을 포위하는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웅대한 전략을 세웠는데 그 핵심이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수교한다는 거. 그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 왔는데 이게 이번 그 하마스의 공격으로 물거품이 될 지금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사태 시작부터 돌아가는 상황이 뭔가 전반적으로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장 단체인데 이제 서방국에서는 이제 테러 단체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하마스 같은 세력이 이스라엘과 많이 싸우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전면전을 벌일 정도의 이런 공격을 하지는 안 했어요. 사실 못했다고 봐야겠죠. 힘이 약하니까 이스라엘 뒤에 미국이 있고 서방 국가가 있기 때문에 1대1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게릴라식의 테러를 했던 건데 이번에는 완전히 전면전 하듯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이고 하마스가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렇게까지 전면전을 해야 될 만큼의 어떤 악화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었죠. 굉장히 이상한데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이거죠.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수교한다는 것. 중동의 큰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다는 것. 그래서 미국의 어떤 질서 안에 들어간다는 거. 이게 아랍 국가들에게는 굉장한 위협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아랍이 이스라엘한테 이제 더 이상은 대항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마스가 이렇게 무리한 공격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던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 아이맥 이 전략을 깨트려야 되겠다. 이걸 깨트리려면 세게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아랍을 공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수교하지 못한다. 아마 이런 전략이 있지 않았나.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보는 하마스 공격의 진짜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좀. 그러니까 하마스의 이번 공격에는 여러 가지 목적도 의도도 담겨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사람을 죽이자는 의미의 테러가 아니라 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마스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작은 공격을 했다 그러면 그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문제니까 세계가 주목할 이유도 없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하마스가 엄청난 공격을 해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엄청난 반격을 해대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라서 지금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구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가 미국을 등에 업고 중동 질서를 주도할 가능성을 아예 싹을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중동까지 지금 미국의 물이 들어오게 되면 미국의 어떤 그 문화가 들어오고 미국의 영향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아랍 쪽에서 이것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특히 그 사우디는 수니파의 수장이고 이란은 그 라이벌 시아파의 수장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대로 이란이 뒤에서 하마스에게 지원을 해줘서 이런 일을 벌였던 것이 아닌가. 좀 이런.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는 물 건너간 거네요. 그렇죠. 어젠가요? 어제 오후 LA 시간으로 어제 오후에 그 빈살만 사우디의 실권자 빈살만 왕세자가 발표했죠. 자기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가 사실 전형적인 그런 아주 보수적인 이슬람 쪽 인물은 아닙니다. 이 사람도 물론 이슬람 인물이지만 굉장히 좀 뭐랄까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있고 그래서 미국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던 인물인 건 사실인데 그 문제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면전을 붙는 상황에서 사우디가 절대로 이스라엘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랬다가는 중동에서 사우디의 지위가 날아갈 겁니다. 모든 아랍 국가들이 사우디를 적으로 돌릴 거고요.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도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지를 선언했고요. 그런 걸 보면 확실히 하마스의 공격이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손을 잡을 가능성이 이제 사라져 버렸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이 중동 질서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하마스의 전략이 지금 먹혀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뭐 CNN 화면에 보면 이스라엘 하늘을 계속 지금 폭탄이 날라와서 로켓이 날라와서 터지고 있는데 추격하는 장면, 추격하는 장면 나오고 있어요. 네. 하늘에서 계속 터지고 있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보면은 네. 미국의 구상이 아랍권을 굉장히 크게 자극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네. 볼 수가 있겠네요. 그게 그래서 이게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고요. 네. 굉장히 좀 아마 정치적인 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새로운 질서로 원해서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를 추진했는데 뭐 그것까지는
뭐 평화를 위한 수교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우디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중동 국가들과도 대화를 하고 또 팔레스타인 문제, 이스라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아랍과 이스라엘의 깊은 원한 관계를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이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친서방적 국가들 중동에서 보면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터키, 이집트, 카타르, 소니파 국가들이 아무래도 좀 서방과 관계가 유연하고 반서방적 국가들이 이제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라크, 시리아, 아제르바이잔, 레바논, 바레인 같은 시아파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아파 국가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니파 국가들만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수교를 밀어붙인 것 자체가 좀 실책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재선을 노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악재가 지금 터지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빨리 끝내라, 그만 지원해라 난리인데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사태까지 터졌단 말이에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지 발표할 수밖에 없고 그 이스라엘에 또 많은 걸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뭐 여론은 안 좋죠. 왜 도대체 미국이 우크라이나도 모자라서 이스라엘까지 도와줘야 되냐. 지금 난립니다. 아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싸우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왜 뭐 여러 사람이 죽은 건 안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또 엄청나게 많은 돈과 많은 뭐 인력을 동원해서 도와줘야 되냐? 왜 그래야 되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진보적인 의원들이 발표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보고 당장 멈추라고 공격을 멈추라는 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절대로 통일될 수 없습니다. 의견 자체가. 사람마다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되는 벌집을 건드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수습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참 생각이 우크라이나도 지금 골치 아픈데 또 이렇게 이스라엘까지 터져서 그렇죠. 이게 미국으로서는 정말 큰 일이에요. 네. 뭐 아예 모른 척하기도 어렵고 글쎄요. 그렇다고 그럼요. 또 개입하기도 어렵고 참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